네, 오늘은 이제 그 수열의 합과 관련해서 그 영상을 찍어볼 건데, 이제 등차 수열 위주로 좀 설명 많이 하고, 뒤에 추가적으로 등비 수열에서도 뭐 등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등차 수열은 항상 강조하지만 웬만하면 등차 중앙으로 가시면 돼요. 네. 그거에 대한 예시를 드리기 위해 일단 이차함수를 먼저 가져와 볼게요. 이차함수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대칭성과 관련한 게 있죠. 그렇다 보니까 F2는 F4가 나오면 우리는 2랑 4가 크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또 자연스럽게 F가 X는 3 대칭, 이렇게 대칭축에 대한 해석으로 가지 2랑 4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차 함수도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F1 더하기 F3은 0이 나왔다고 해서 1선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게 아니라 F2는 0, 1을 기준으로 1과 3이 이런 식으로 대칭적인 위치에 분포해 있다 라는 걸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죠. 그럼 꼭 0이 아니라 이렇게 4가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1과 5의 평균인 F3은 2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조금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항이 2개 정도 또는 항이 3개 정도, 심지어 이렇게 연속적인 숫자로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해석이 쉬워요. 그냥 F2는 5,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식이 더럽죠. 0, 1, 2 다음에 3, 4가 나와야 자연스러운데 4, 8이 나와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아래 보시면 fx를 직선 1참수로 줬고요. 그때 xi가 어떤 건지 중요하진 않고 그냥 임의로 설정을 해둘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0, 1, 2, 4, 8처럼 x를 1부터 n까지 대입한 거를 합할 거예요. 걔를 s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직접 식을 써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를 다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a는 바깥쪽으로 꺼내주고 bn도 b에 n을 붙여서 꺼내주고, 근데 양변에 n분의 1을 취해볼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n분의 1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는 이 오른쪽에도 n을 붙여주면 되죠. n을 이런 식으로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붙여놓고 나니까 요만큼, 자, 이만큼을 지우고 보면 ax 더하기 b에 대입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가 f n분의 1 i는 1부터 n까지 xi를 합한 이 산술평균과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요거는 요 위에 예시를 다시 볼게요. 자, 이 값은 뭐냐면은 전부 다 더한 거에 얘를 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숫자를 얘는 f에 xi를 넣고 다 더한 거죠.
여기에 n으로 나눠줄 거예요. n은 지금 5니까 5로 나눠주고 얘도 5로 나눠줘요. 그럼 요 값이 뭐랑 같다? f 5분의 요거 xi를 1부터 n까지 대입한 거. 즉 0, 1, 2, 4, 8 다 더한 거랑 동일하다. 따라서 15, 5로 나눠주면 3은 f, 다 더하면 15를 5로 나누니까 3. 그래서 f3은 3이다. 이렇게 해석이 조금 깔끔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 사실 1차 함수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진 않고 1차 함수로 대응할 수 있는 등차 수열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A1 더하기 A3이 4다는 여기 보시는 F1은 F1 더하기 F5는 4다. 얘랑 거의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보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A2는 2 라고 잘 해석이 되고, 뭐 얘도 괜찮죠. A3은 3. 얘도 괜찮아요. 3개 더 있을 때니까 중앙인 3A3은 9. 그래서 A3은 3. 여기까지 괜찮은데 여기 4번부터 조금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AN이 등차 수열이니까 양변을 4로 나눠줘요. 자, 그래서 A 4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8 다 더하면 16이죠. 이게 A4는 4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럼 얘도 한번 봐볼게요. 자, 항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3A1 어떻게 해석하지? 그냥 A1 3개 있다. 얘도 A6이 2개 있다. 더하고 보니까 항이 5개죠. 그래서 A 5분의 1, 1, 1, 6, 6, 15. 따라서 A3이 5, A3이 3과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A랑 B가 둘 다 등차 수열이었죠. 그럼 둘 다 합을 그냥 유지해 주시면 돼요. 얘도 10 곱하기 1부터 10까지의 중앙, 10 곱하기 1부터 10까지 중앙. 그러니까 A 1과 10의 평균 5.5는 B의 5.5와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얘도 볼게요. BM 더하기 3. 얘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니까 중앙 A3은 B3 더하기 3. 3은 빼기 1이 더해져 있어도 얘도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얘를 그냥 하나의 등차 수열. 그래서 얘의 중앙인 A4는 B4 더하기 3은 빼기 1에 4 넣은 거 11. 이렇게 해석되고, 자, 이 친구를 봐볼게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보셨다시피 항의 개수가 10개, 10개, 5개, 5개, 7개, 7개일 때 해석이 편했어요. 그쵸? 그럼 얘도 항이 좌변은 2개, 우변은 하나. 안 맞죠? 근데 항의 개수가 동일할 때 우리는 합의 계산이 편리하니까 얘를 그냥 하나의 항으로 봐주자는 거예요. AN. 어차피 AN은 직선이기 때문에 10을 한 번은 가질 거예요. 물론 그때 M이 정수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냥 AM이 존재한다 라고 두고 계산을 하시면 좌변의 중앙 그냥 합이 동일하면 되죠. 그래서 7은 4 더하기 M, M 값이 3이고 그에 따라 A3은 10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건 좀 간단하고 얘도 볼게요. 항이 3개예요.
항이 두 개예요. 그럼 얘를 하나의 항으로 보고 7을 넘겨주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AM으로 보시고, 자, 좌변의 평균으로 사실 보셔도 되고, 그냥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2랑 5를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때도 사실 뭐 평균으로 안 하고 그냥 합으로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합으로 6 더하기 6 더하기 6 18은 4 더하기 9 더하기 n n 값은 5가 나오죠. 그에 따라 A5는 7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얘도 확인해 볼게요. 항의 개수 3개, 항의 개수 4개. 얘를 하나의 항으로 좌변 더하면 7 더하기 n은 12 따라서 n 값이 5 그래서 A5는 16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얘도 볼게요. 좌변에 항이 3개, 쪽에 항이 4개. 그래서 뭐 8을 넘겨주시면은 더하기 8로 두시고 AN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좌변에 인덱스를 다 더하면은 3 더하기 3 더하기 8 그래서 14 더하기 n이 16이죠. 그래서 A2는 8 m값이 2니까 이렇게 되고, 자, 지금까지는 요 항을 하나 넘겼더니 항의 개수가 동일해졌어요. 근데 얘는 3개 하나, 얘를 하나로 봤더니 3개 2개 안 맞죠.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2개로 보시면 돼요. 2개로 AM 더하기 A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봤더니 자 12를 AM 더하기 AN이라고 두시면은 좌변 인덱스 합은 21, 우변 인덱스 합은 13 더하기 M 더하기 N, M 더하기 N이 8이죠. 더해서 8이 되는 두 인덱스, 이 두 항에 더했더니 12라는 거는 다시 중항을 써서 A4는 6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이거 조금 부연 설명하면 AM 더하기 AM은 12인데 M 더하기 N이 8이죠. 그러면 A 2분의 M 더하기 N, 이게 8이니까 얘는 2분의 12, 그래서 A4는 6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이 친구도 간단하죠. 사실 이 정도 있으면은 얘는 좀 간단한 편이라서 그냥 해석을 해도 돼요. 그냥 얘를 A3 더하기 3D, A3 빼기 D 하셔도 괜찮고, 그냥 하던 거 마저 하면, 자, 얘를 또 AM으로 보고 A6 넘겨줄게요. 우변 인덱스는 9, 좌변 인덱스는 9, 우변 인덱스는 8 더하기 N, 그러니까 A1이 4. 얘도 보면 항이 4개, 여기 항이 하나, 여기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얘를 항을 몇 개로 봐야 될까요? 3개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A, M 더하기 A, M 더하기 A, L. 그래서 M 더하기 N 더하기 L 값이 얼마다? 얘가 36에다가 6이니까 뭐 3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요 3개 더해서 27이고 인덱스 더해서 30이니까 3으로 나눠주면 A10은 9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등비수열에 대한 해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등비수열도 등차수열이랑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항의 개수가 같은 경우가 좋아요. 다른 경우에는 조금 계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항의 개수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가장 좋고요. 또 공비가 같냐 다르냐, 초항이 같냐 다르냐, 이런 식으로 3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가장 중요한 게 항의 개수, 2번이 공비, 3번이 초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얘는 공통보다 미적분해서 조금 잘 봐두세요. 왜 그런지는 제가 그 17번에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그래서 1번이 가장 중요하고 1번의 상황, 2번의 상황이 다음으로 중요하고 3번의 상황이 다음으로 중요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16번 해석해보면 A와 B의 공비가 동일한 상태에서 3개씩 더한 거, 3개씩 더한 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1 빼기 얼의 A1, 1 빼기 얼의 N승, 1 빼기 S의 B1, 지금 B2인데 그냥 B1이라고 할게요. 1 빼기 S의 N승. 얘네가 동일하려면은 A랑 B가 같든 얼이랑 S랑 같든 N과 N이 같든 적어도 하나씩은 같은 상황이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얼과 S가 같고 항의 개수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같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날라가요. 요만큼. 그래서 해석하면 첫째 항이 같다. 그래서 A1은 B2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얘가 문제인데 그 위에랑 사실상 같은 상황이에요. A1, A3, A5, A1, A2, A3 거의 차이가 없는데 자 이번에는 아까는 공비가 같은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초항이 같아요. 초항. 그럼 이때 공비가 같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웬만하면은 같다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발리 하나 들게요. 발리 하나 들어보면은 1, 2, 4 1 빼기 3 9 이런 상황이죠. 좌변 다 더하면 7, 우변 다 더하면 7 A랑 B2 같은데 공비는 다르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초항이 같은 걸로 공비가 동일함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항의 개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그 정보가 많지 않아. 좀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겠고 자, 18번을 봐볼게요. 18번은 뭐 공비는 나와 있으니까 얘를 해석하면 대충 A1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죠.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요 항의 개수가 같은 상황이 가장 계산하기가 쉬워요. 모든 수열의 합은 항의 개수가 같을 때 비교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항의 개수를 같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공비도 같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A1 더하기 A2, A3 더하기 A4 쭉쭉쭉 2개씩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총 5개의 항을 합하는 것과 같아지고 얘도 5개죠. 우변도. 좌변도 항이 5개, 우변도 항이 5개. 더 좋은 점은 공비가 얼제곱이 되죠. 얘도 얼제곱, 얘의 공비도 얼제곱. 공비가 같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초항이 같아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1 더하기 A2는 A1 제곱. 이거 해석해보시면 양변 A1 나눠보면 A1은 1 더하기 얼인데 얼이니까 3 A1은 3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다음 것도 볼게요. 다음 거는 얘는 사실 문제가 좀 완결되어져 있진 않은데 한번 볼게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거는 B, B3, B4, B5 항의 개수는 일단 동일해요. 근데 공비는 조금 달라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결국 이제 그럼 남은 거는 초항에 대한 그 항의 비율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묶어볼 수 있어요. 항의 개수는 같으니까 이제 공비를 같게 만들어주면, 자, 공비가 제곱배죠, 제곱배. 그러면 좌변을 이렇게 묶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얼제곱이 되죠. 얘는 공비가 S 얼제곱 동일하죠. 봤을 때 얘도 공비 얼제곱, 공비 얼제곱. 문제는 항의 개수가 다르죠. 좌변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인데 우변은 하나, 둘, 셋, 네 개. 항의 개수가 달라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공비가 얼의 4승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묶냐면 이렇게 묶으면 돼요. 네. B2 더하기 B4는 B3 더하기 B 이렇게. 그러면 공비가 얼제곱이 되죠. 그래서 공비 얼제곱, 공비 얼제곱. 항의 개수 동일하니까 초항이 같다. 그래서 A1 더하기 A2는 B2 더하기 B4. 이 정도로 결정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20번인데 항의 개수는 일단 동일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공비가 동일했으면 좋겠는데 얘의 공비는 얼, 얘의 공비는 얼분의 1이죠. 그럼 얘도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수열을 내가 등차 수열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AN이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D에 마이너스 A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D예요. 얘랑 마찬가지로 BN이 등비인데 얘가 얼이에요. BN분의 1은 얼분의 1이죠. 그럼 얘를 그냥 어떻게 하면 공비를 맞춰주면 되냐?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읽으면 공비가 얼이 되지만 이렇게 읽으면 공비가 얼분의 1로 되죠. 반대로 역으로 가니까 얘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똑같이. 얘는 A1 더하기 A2 점점점점. 얘를 1부터 11까지가 아니라 11부터 1까지로 봐주자면 돼요. 11부터 1까지. 공비 얼마? 얼. 얘 공비 얼마? 얼. 항의 개수 같고 공비 동일하니까 첫 항이 같으면 되죠. 그래서 A1은 얘 첫 항 A11분의 4.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절대값 A6이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배운 거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등차수열 해석에서 웬만하면은 중앙으로 최대한 계산을 많이 하시면 돼요. 중앙으로 해석을 안 하는 경우도 가끔씩 필요할 수는 있는데 100문제 중에 95문제는 그냥 중앙으로 시작해서 중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추후에 한번 보도록 하고, 이렇게 이차함수가 나왔을 때 F2는 F4로 제시됐다 해서 2랑 4를 볼 게 아니라 우리는 3을 보죠. 3. X는 3 대칭이다. 그것처럼 AN도 그냥 다 중앙에 대한 정보로 바꿔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앙을 꼭 2, 3, 4, 1, 3처럼 간격이 동일한 순간뿐만 아니라 1, 3, 4, 8 이렇게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중앙으로 그냥 쓸 수 있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항의 개수, 항의 정보, 항의 개수를 최대한 맞춰주는 게 계산이 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얘를 그냥 하나의 항 또는 두 개 항의 합 또는
세 개의 항의 합. 이렇게 항의 합에 대한 정보로 항의 개수를 잘 맞춰주시고,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항의 개수가 동일한 상황, 다음으로 공비가 동일한 상황, 마지막으로 초항이 동일한 상황. 초항이 동일하다고 해서 공비가 같지 않은 경우 또 반례가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 그리고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얘가 미적분에서 왜 중요하냐면 공통에서는 이제 얘가 살아있어. 얘가 요만큼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 초항이 같다고 해서 공비가 동일하다라는 보장이 없는데, 미적분에서는 얘네가 다 날아가죠. 그렇다 보니까 요 남아있는 부분에서 둘이 같다면 초항이 같고 공비가 같은 상황,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시고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